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20억 자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절세, 그리고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끼고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매수했더니 집값이 4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집만 4억 오르면 좋을 텐데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4억씩 오르기 때문에 1주택은 인플레이션 했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다주택자 포지션은 옵션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주택이 한 채 있을 때보다는 여러 채 있을 때 더 크게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할 때 보유세, 양도할 때 양도세, 총 3가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도세이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하는 금액에 따라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 만약 10억을 초과하는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3주택자라면 기본세율 45%에 30%가 중과되고 지방세까지 추가되어서 약 82.5%의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엄청나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모두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원래 4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8억이 되었어요. 100%가 상승한 거죠. 그리고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는 매물입니다. 철수는 주택 두 채 모두 비과세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총 8억을 투자해서 8억의 수익을 내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모두 매도할 경우 8억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별도의 세금 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 12억을 투자해서 12억의 수익을 냈지만 양도세로 5억 1천만 원을 냈기 때문에 부동산 3채를 통한 실수익은 6억 9천입니다. 분명 철수보다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수익은 철수가 더 크죠. 영희는 효율이 낮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절세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수 시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주택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까요? 우리는 똘똘한 두 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자산이 상승할 시간을 주고 나중에 현금화가 필요할 때 모두 비과세를 받고 싶은 건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바로 정비사업 물건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거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매물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면 약 7년에서 9년 정도 2주택을 유지하면서도 두 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전략이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현명하게 설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해 준다라고 해도 비과세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익혀두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전 너무 어렵던데. 네, 정비사업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공부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불인이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은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75% 이상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게 사업 시행인가이며 최종적으로 모든 세부적인 돈 관계가 확정되는 단계를 관리 처분
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정비사업 물건을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도 입주권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이 나면 이주를 시작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그 위치에 새 아파트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각 단계를 밟아서 새로운 아파트가 탄생하게 되고 각 단계를 밟을 때마다 정비사업 물건의 가치가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는 전략은 바로 대체주택 특례입니다. 총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비사업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한 뒤에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지만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정비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매수한 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데 주택이 멸실되고 나면 우리가 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종전주택을 좀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비사업 매물을 먼저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살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주 철거를 위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이겠죠. 그리고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입주권을 매수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원래는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매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 2월 15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2월 15일 이후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년 텀을 두고서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입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물을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B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겠죠. B가 준공되면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B로 이사한 뒤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B 준공 후 2년 이내에 A를 양도할 때 이 A를 비과세해주는 특례법입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까지 약 5년 정도 걸리고 준공 후 2년 내에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약 7년간 2주택을 끌고 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공되기 전에 파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정비사업 매물 중에서도 일부 전매 가능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물들은 이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입주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거주 요건 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A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준공 후에 실거주 요건 없이 3년 내에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 규정을 활용하시면 되고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규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입주권은 아직 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아서 8.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면 주택은 사라지고 땅만 남게 되겠죠. 이때는 주택 외 취득세율을 적용받아서 4.6%만 내면 됩니다. 만약 취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멸실된 물건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정비사업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A라고 하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물건을 매수하고 A 사업 시행인가 후에 B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B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가 준공되면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A로 이사한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 준공 후 2년 내에 B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이 B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A 주택을 매수하고 A의 진행 단계가 사업 시행인가 이후라면 B 주택은 언제든지 매수해도 이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시점부터 2주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 8년 정도 2주택을 유지하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취득세는 모두 2주택 취득세인 8.4%를 내야 합니다. 710 대책 이후 취득세를 산정할 때 입주권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 세율인 8.4%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710 대책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년 8월 12일 전에 그리고 철거 후에 대체주택을 매수했다면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먼저 매수하고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멸실 전에 취득하면 8.4%, 멸실 후에 취득하면 4.6%입니다. 양도세는 약 7년간 이 주택을 유지해도 비과세 가능하고요. 특이점은 입주권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주권은 관리처분 이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사업 끝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매물이 좀 더 비싸겠죠.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매수 후에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8.4%입니다. 이 방법은 약 8년간 이 주택을 유지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이점은 이주비 대출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주택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전략은 지금 당장 사용되지 않더라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